인생이 재미가 없다 라고 느껴진다면 이 맞습니다. 노예인가? 회사 너무 싫다. 퇴사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주도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 꼭 참여하시고 선물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레비테빗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몸담고 있는 대기업의 맹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대기업이 안 좋다는 건 아니고요. 대기업의 어떤 특성 때문에 주변 동료들이 매너리즘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저 또한 매너리즘에 빠져서 너무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대기업의 어떤 특성 때문인지 알아야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고 또 예비 직장인인 취준생분들은 미리 예방도 할 수 있겠죠. 레비테빗! 먼저 매너리즘이 뭐냐면 반복으로 인해 어떠한 일에 흥미와 능률이 떨어질 때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 해요. 번아웃이나 슬럼프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모두 공감하겠지만 우리가 맡은 루틴한 업무가 있을 것이고 이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반복하다 보면 약간 현타가 오는 순간이 있어요. 학교는 방학도 있고 졸업이라는 끝이 있지만 직장은 방학도 없고 또 끝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걸 계속 해야 하나? 무기력하다. 인생이 재미가 없다. 라고 느껴진다면 매너리즘이 맞습니다. 제가 심하게 겪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저는 사실 1년 전에 매너리즘을 심하게 겪으면서 진짜 퇴사해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치만 지금은 예전과 마음 상태가 너무 달라졌고 하루하루가 재미있습니다. 이걸 탈피하고 나니까 직장에서도 의욕을 갖고 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과도 나오고 좋은 기회도 오는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대기업 직장인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유와 제가 매너리즘을 탈출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을 소개할 테니까 끝까지 보시고 매너리즘 탈출 성공해보자고요. 아참, 마지막에는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 꼭 참여하시고 선물 받아가세요. 레비테빗! 우선 제 직업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올리기 전에 인스타랑 유튜브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 직업 분야 맞추기 투표를 올렸었는데요.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엔지니어링입니다. 다들 맞추셨나요? 저는 지금 반도체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유니스트라는 울산과학기술원에서 화학과 화학공학을 전공했고 지금 원하는 대기업에 들어온 지 어느덧 4년 차가 된 직장인입니다. 우리 취준생 시절에 다들 어디에 지원할지,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진로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 대기업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드라마에서 보면 팀원들과 힘을 합쳐서 큰 프로젝트를 해내고 주변 동료나 상사들도 배울 점이 많고 멋진 분들이 나오잖아요. 멋진 정장을 입고 깔끔한 사무실에서 한 손에는 커피, 한 손에는 서류를 들고 바쁘게 일하는 이런 커리어 우먼의 환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대기업에 지원을 했고 감사하게도 바로 붙어서 꿈에 그리던 입사를 했습니다. 제가 환상을 가졌듯이 대기업의 좋은 점은 분명히 많아요. 양질의 교육도 많고 복지도 너무 좋고 보너스도 잘 나오고 또 대출도 잘 나오고 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행복만 할 것 같던 시간들도 잠시 3년 만에 제가 매너리즘에 빠졌고 암흑의 시기를 겪었어요. 주변에서 너 그렇게 힘들어할 바에 차라리 퇴사를 하라는 말까지 나왔죠. 저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원인을 찾던 중 대기업의 맹점 2가지를 느꼈습니다. 대기업의 맹점 첫 번째는 목표의 부재예요. 우리 다들 초, 중, 고 합쳐서 총 12년을 괜찮은 대학에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면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학점도 챙기고 스펙도 쌓고 자소서도 쓰고 면접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학창 시절에는 대학 시절에는 직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정해진 이런 목표들이 있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어요. 맞죠? 그런데 막상 그렇게 원하던 취업을 하고 나면 갑자기 이 목표가 사라집니다. 이제 뭘 위해 달려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현타가 오게 되는 거죠. 특히 대기업은 이미 해당 업계에서 큰 기업이기 때문에 이직에 대한 옵션도 많지 않으니까 이 과정에서 더 현타를 느끼게 됩니다. 저도 이직을 딱 떠올렸을 때 이직을 해도 뭔가 비슷한 환경일 것 같고 아예 다른 직종으로 가자니 지금까지 경력이 아깝기도 해서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주변 동료나 선배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요. 회사에서 목표 달성하라고 주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이게 지금까지 달려왔던 개인의 목표와 온라인이 맞지 않다 보니 일을 하면서도 뭔가 공허함을 스스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맹점은 산업이 크다 보니 모든 업무가 세세하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유명한 책 세이노의 가르침에서도 대기업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피자 조각과 같이 토막난 일만 배울 뿐이므로 대기업은 피하라고 할 정도니까요.
있어요. 전체의 극히 일부분만을 업무로 다루다 보니 큰 그림을 못 본 채 눈앞에 당장의 일에만 매몰되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면 업무가 점점 루틴화가 되고 뭔가 쳇바퀴를 도는 듯한 느낌이 들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업무만 하다 보니 개인의 성장을 찾을 수 없었고 손과 발이 되는 실무자 입장에서 위에서 시키는 일만 당장 급하게 쳐내기 바빴죠. 지금 내 얘기 아닌가 싶으신 분 있을 거예요. 그럼 저 포함해서 이미 대기업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망한 건가요? 취준생들은 그럼 대기업 지원하지 말라는 소린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대기업에 이런 특성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고 미리 방지하거나 우리가 앞으로 이 매너리즘을 잘 극복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눈앞의 일만 쳐내고 있다면 잠시 한 발자국 멀어져서 숲을 보는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나는 손과 발인데 머리가 어떤 생각으로 이 일을 시키는지, 우리 회사가 이 산업에서 어떤 비전을 갖고 일을 하는지를 이해해야 내가 지금 당장 이걸 왜 하는지를 알게 되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 의미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회사에서 주는 목표를 이해하게 되고 그것과 온라인이 맞는 주도적인 목표도 생기고 능률도 올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큰 산업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한 뒤로 조금씩 매너리즘에서 탈피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솔직히 나는 노예인가? 회사 너무 싫다. 퇴사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큰 그림을 이해하고 난 뒤 지금은 주도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숲을 보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종사하는 산업과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거나 관련 이론이나 책을 읽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확실히 산업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 산업 속에서 우리 회사의 포지셔닝과 전략은 어떤지를 이해하고 나니까 회사에서 메일을 읽을 때나 미팅을 할 때 더 이해가 잘 되고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솔직히 예전에는 사내 행사 때 연설 부분을 집중해서 듣지 않고 그냥 넘겼더라면 요즘은 나 저거 아는 내용인데? 이거 책에서 본 건데? 기사에서 본 건데? 하면서 좀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괜찮은 반도체 책을 만나게 되어서 책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TWIG 출판사와 함께 하는데요. 반도체에 관심 있는 분들 집중해주세요. 바로 이 책, 진짜 하루 만에 이해하는 반도체 산업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게 큰 그림, 즉 내가 몸담고 있는 산업을 이해하는 거고 그 방법에는 책이 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이 책 광고 제안이 들어왔을 때 직접 꼼꼼히 읽어보고 결정하고 싶어서 책을 먼저 받아서 일주일 동안 읽어봤습니다. 근데 직접 읽어보니까 너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와 딱 맞는 책인 거예요. 읽으면서 와, 이거 회사 사람들 다 빌려주고 싶다 싶을 정도로 관련 업계 종사자다? 무조건 읽어야 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같은 회사에 다니는 남자친구한테도 꼭 읽어보라고 빌려줬는데 몰랐던 내용은 새로 알게 되고 어렴풋이 알던 내용도 확실히 자리 잡게 되어서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는 반도체 회사 다니면서도 반도체가 뭐야? 어디에 쓰여? 어디에 팔아? 하면 명쾌하게 설명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유튜브에 직업도 공개할 수 있을 만큼 반도체에 대해 좀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리자면 우선 비전공자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쉽게 쓰였다고 느꼈습니다. 정말 필요한 공학 개념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소재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나머지 어려운 개념들은 과감히 배제하신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자였던 저는 오히려 길을 헤매지 않고 반도체 산업을 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라는 건 이런 건데 이런 역사로 발전해 왔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와 같이 지금까지의 역사, 발전 동향, 다양한 반도체 종류와 같이 폭넓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서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나아가서 메모리, 비메모리에 대한 내용, 웨이퍼에서부터 하나의 칩이 되기까지 반도체 8대 공정에 대한 내용이 예시와 함께 설명되어 있어서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 있고 팹리스, 파운드리, 오삿 회사 등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서 정말 큰 그림을 이해하기 좋았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반도체 회사를 다니면서 이걸 몰랐다는 거에 좀 반성하게 됐어요. 반도체 회사를 다니는데 비메모리, 메모리, CPU, GPU, NPU 차이를 정확하게 모른다. 우리 회사의 주력은 어떤 건지 모른다. 각 제품별 유명한 기업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읽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반도체 관련 업계로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분들이나 요즘 핫한 반도체주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시리즈 중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정유, 석유 산업에 관한 책도 있어서 같이 읽어봤는데요. 관련 종사자가 아닌 저도 쉽게 읽혔고 진짜 석유가 안 쓰이는 곳이 없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공계생이라면 고등학생 때 배운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니까 정유 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권 외에도 산업 시리즈를 계속해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다른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기다렸다가 관련 산업 책 나오면 꼭 읽어보시면 회사 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부품이 아닌 큰 그림을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일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구독자 이벤트, 제가 이 책이 너무 괜찮아서 직접 담당자분께 5권을 부탁드렸는데요. 감사하게도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여러분께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책은 제가 종사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책이고요. 반도체에 관심 있는 직장인, 취준생, 투자자분들,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회사 사원님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기업 직장인들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공감이 좀 되시나요? 해결의 실마리는 큰 그림에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눈앞의 것에만 매몰되지 말고 숲을 보는 의도적 연습으로 많은 직장인분들이 타의 매너리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